다음 달 5월 3일에 민주당 새 원내대표 선거가 있다고 공식 일정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번 원내대표는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법사위원장 가져와야 되고, 그렇죠. 법사위원장 꼭 가져야 되고, 기왕에 저는 우리 민주당이 책임 정치를 한다라는 관점에서 상임위원장 전체를 다 가져오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거 괜히 막 협치한다고 양보하고 나눠주고 이럴 필요 없이 그냥 국회는 우리 민주당이 책임집니다 라고 그냥 선언해버리고요. 실제 그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원장 우리가 다 가져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고민해봐야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런 상징적인 일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특검법들, 그동안 미뤄졌던 특검법들 다 추진해야 되죠. 특히 김건희 특검법,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최상병 특검법, 이런 것들은 반드시 추진해야 됩니다.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거는 검사 탄핵, 혹은 조금 더 확대하면 판사 탄핵도 지금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탄핵 제도를 활성화시켜서 국회가 공직사회의 기강을 좀 바로잡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국회를 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탄핵 제도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것, 이런 몇 가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나열한 이런 몇 가지들을 22대 국회 초창기에 선명하게 제시하고 실행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민생 문제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여당이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지금 정권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민생 문제를 마냥 막 계속 뒤로 미루기 어렵습니다. 저쪽이. 민생 문제와 관련해서 실랑이를 하면 그거는 우리 야당이 오히려 주도권을 갖고 이걸 매듭짓기 더 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민생 문제대로 가는 것이고요. 투트랙으로 이거 잘 싸워가야 됩니다.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민주당에게 민생을 잘 챙기세요라고 해서 이번에 이렇게 압도적으로 뽑아준 게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 주세요라고 뽑아준 거거든요. 이미 국민들은 정치적 심판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는 입법적 혹은 법적인 심판을 국회가 해야 돼요, 이제는. 그 법적인 심판을 하는 것을 초창기 때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총선 민심을 우리가 스스로 배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원내대표는 이걸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게 자기 과제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하나 틀린 말이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오늘 라디오에 출연한 김태년 의원도 상임위를 다 가져와야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4년 만에 또다시 주어진 이 황금 같은 기회를 민주당은 그냥 날리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선비 노릇하지 말고 나라와 국민을 위한 개혁을 1순위로 해주기를 바랍니다. 한편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 측이 이른바 검찰 청사 술판 의혹과 관련하여 해당 술자리는 창고가 아닌 영상녹화 조사실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을 하며 직접 그린 그림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지난해 6월 말 명백히 검찰 청사 안에서 술자리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며 이전 부지사가 당시 기억을 바탕으로 검찰 청사 도면을 그려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YTN이 확보한 그림 도면을 보게 되면 술자리는 검찰에서 19회차 진술조서 작성이 있고 난 뒤 영상녹화 조사실이라는 곳에서 이뤄진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전 부지사 측은 쌍방울측 직원이 주변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사왔다며 당시 검찰 청사 출입 기록을 확인하면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조상호 변호사도 이와 관련해 비슷한 발언을 하는데요. 아니 이건 거기다가 더해서 그 술 시중은 누가 들었느냐? 술 시중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음식을 조달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음식해서 이렇게 넣어주고 세팅해주고 뭐 그다음에 뭐 필요한 거 갖다 드리고 뭐 혹시라도 담배를 핀다고 하면 담배도 사다 주고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검색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 누가 했느냐? 누가 했어요? 거기 그 이화영 부지사의 말에 따르면 쌍방울 직원들이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말 당 차원에서도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언론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크게 다루지 않고 있어서 큰 문제입니다. 한편 어제는 국힘당과 국민의 미래 당선자 총회가 있었는데 당을 수습한다며 모인 자리에서 자기소개만 하다가 끝났다라는 비판이 계속적으로 일고 있습니다. 특히나 조중동에서 이것을 비판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날 100여 명의 참석자 중 8명만 공개 발언을 했고
오전 10시부터 2시간 남짓 총회의 절반가량은 새내기 당선인 소개에만 할애를 했다고 합니다. 참석자 일부는 일정을 이유로 중간에 회의장을 떴고 당선인들끼리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포옹을 하며 셀카를 찍는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총선에 대표하든 말든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니까 그걸로 끝이라는 것일까요? 역시 왜 국힘당이 국민의 짐이라고 말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반면에 헌정사상 큰 승리를 거뒀음에도 차분하게 민생 걱정만 하는 이 대표와 민주당의 모습에 참 대비가 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정말 아직도 정부 여당을 믿는 30%가 넘는 사람들이 있어서 답답한 상황입니다. 끝으로 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말씀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